안녕하세요. 하기호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챕터 3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3는 Probability Amplitude, 확률 진폭에 대한 것이고, 그 첫 번째 절은 The Laws for Combining Amplitude, 확률 진폭을 결합하는 법칙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출발하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발견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양자역학의 올바른 법칙인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무슨 일을 합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무엇을 구하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인데 거기서 파동함수를 구합니다. 이 파동함수는 위치 함수입니다. x의 함수예요. 그래서 바로 x에서 입자가 발견될 probability amplitude가 바로 파동함수.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probability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진폭에 대한 식인데, 고전 물리학에서 이미 사용했던 식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사합니다. 특히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할 때 무엇에서부터 이제 힌트를 얻었냐면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파동 방정식과 상당히 유사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양자역학의 초기에는 이 식을 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에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위치마다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양자역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 포함된 물리적으로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됐는데, 이건 이미 슈레딩거와 같은 시기에 알려졌습니다. 보른이나 디렉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고유스핀, 여러분 들어봤죠? 이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론적 현상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직접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교육하는데 종전에 이용하던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전에 어떤 방법을 했느냐? 역사적으로 물리가 발달한 경로를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인데, 무엇이냐면 먼저 고전역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 나오는 이제 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 것로부터, 왜 그러냐면 푸는 방정식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여러 풀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련을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슈레딩거 방정식 가지고 고급 주제를 어떻게 다룰지, 전자 스핀을 어떻게 다룰지, 그런 것을 이제 들어가는데, 파인만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 양자역학의 고급 주제를 바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고급 주제에서는 사용하는 수학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 빼기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죠. 그거로 충분하고, 미분 방정식도 나오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2차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1차 미분 방정식 간단한 것만 나오고,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은 간단한 척본으로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입자가 공간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지만, 먼저 이 고급 주제를 다룬 다음에 나중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고급 주제를 직접 다룰 때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퀀텀 미케니컬 비헤이버는 어떻습니까? quite strange.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전자의 행동, 전자로 대표되죠. 전자의 행동이 하도 미스티어리어스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특히 이 미스티어리어스한 행동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부터 직접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도저히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고급 주제를 이제 프리젠트 할 때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정확한 법칙은 얘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강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법칙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abstract form, 추상적인 형태로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상적인 형태로 설명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형태가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은 완전히 추상적이라는 점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또 뭐가 또 만족하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은 대강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옳고 어떻게 얘기하는 게 틀린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약간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 파인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We are not sure how to overcome this difficulty.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두 극단적인 방법을 이어줄 해피 미디엄을 찾고자 시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를 뭔가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는 우리가 앞에서 한 전자총 실험, 투슬릿 실험이 있었죠. 자, 그걸 예로 듭니다. 자, 여기서 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 어땠습니까? 요 앞에서 전자가, 그 입자가 어디서 나갑니까? 일렉트론 건에서 나가죠. 이 전자총. 이걸 입자가 나오는 공급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S로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월이 있는데 월에 구멍이 두 개만 뚫려 있죠. 그래서 전자가 그 윗구멍으로 통과하든지 아랫구멍으로 통과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all with two slits, 구멍을 슬릿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톱이 있는데 모든 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이죠. 거기다가 위아래로 위치를 X로 표시했습니다. 각 X마다 입자가 몇 개에 도달하는가를 측정하는 디텍터가 놓여 있죠. 그래서 X에는 검출기가 거기에 놓여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X에 입자가 검출될 확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원리, 양자역학에서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일반 원리는 뭐냐면 공급원 S에서, 전자총에서 출발한 입자가 X에 도달할 확률은 무엇으로 구하냐면 확률 진폭이라고 부르는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구한다. 이걸 정량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확률 진폭이 있었는데 그 확률 진폭의 그 절대값의 제곱. 그 확률 진폭은 복소수인데 복소수를 그냥 제곱하면 음수도 나오죠. 근데 또 복소수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복소 켤레하고 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A 플러스 BI가 복소수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I가 복소 켤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I 곱하기 A 플러스 BI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수가 되고 이게 바로 절대값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S가 여기 있다면 S에서 출발한 입자가 저 X에 도달할 확률 그걸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확률 진폭을 이용하는데 확률 진폭은 probability amplitude고 이 probability amplitude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로 되어 있고 이 복소수를 제곱하는데 어떤 제곱을 하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절대값을 제곱하죠.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absolute square. 이게 절대값을 제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값 제곱으로 확률을 대표한다라고 할 때 대표는 영어로는 repres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bability amplitude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경우에는 S에서 출발한 입자가 X에 도달할 probability amplitude를 구한다. 이걸 구해서 이것의 absolute square를 구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general principle입니다. 첫 번째 general principle는 무엇이에요? 어떤 S에서 출발해서 X에 도달할 확률은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진폭, 복소수로 표현된 확률 진폭의 absolute square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표현할 때 좀 복잡하니까 이거 말로 쓰면 복잡하겠죠. 디렉이 아주 좋은 노테이션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의 브라켓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라켓이 뭐예요? 가로죠.
그래서 디렉의 브라켓 노테이션 꺾은 가로로 표시합니다. 디렉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한 이런 표기법, 노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 널리 이용이 되고 파인만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S에서 출발해서 X에 도달하는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를 구하는 거죠. 이걸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 노테이션은 가운데 요 바가 하나 있어요. 위아래로 세로로 금을 그었습니다. 세로로 금을 그어서 오른쪽에 S에서 출발하는 입자를 씁니다. 왼쪽에 X에 도달한 입자를 쓰는데 여기 이제 3의 1식입니다. 그래서 브라켓은 이렇게 브라켓하고 가운데 바를 쳤는데 이거는 앰플리튜드를 표시하는 기호라고 한다면 브라켓의 오른쪽에는 뭘 써요? 스타팅 컨디션, S에서 출발한 입자 이걸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의 왼쪽에는 뭘 써요? 파이널 컨디션, X에 도달하는 입자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켓 노테이션의 오른쪽에는 이니셜 컨디션, 왼쪽에는 파이널 컨디션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의 1식을 좀 간단하게 쓴다면 어떻게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다 말은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왼쪽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S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다음에 왼쪽은 어때요? 항상 거기에 도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X에 도달한 거 이것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3의 2식인데 이게 바로 무엇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probability amplitude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probability amplitude는 그래서 이렇게 꺾음새로 된 거, 요건 뭐냐면 여기 숫자로는 복소수다. 하나의 싱글 컴플렉스 넘버가 된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리, our second general principle을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사용할 두 번째 원리인데, 자, 입자가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해서 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이 과정의 전체 앰플리튜드는 각 경로를 따로 고려한 두 앰플리튜드를 더해서 구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구멍 1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겠죠. 구멍 2를 통과해서도 갈 수가 있겠죠. 이건 따로죠. 제각각이죠. 이럴 때는 어때요? 자, 처음 이니셜 컨디션하고 파이널 컨디션은 같죠. 근데 두 개의 구분되는 경로가 있으면 각각의 앰플리튜드를 더한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멍에 이렇게 1과 2가 있을 때, 두 경로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쓸 것 같으면 여기에 좌변은 보스홀, 홀이 두 개가 열려져 있으면 여기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구멍 1을 통과하는 그런 앰플리튜드고 두 번째 항은 구멍 2를 통과하는 앰플리튜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게 3의 4식이 되겠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쓸 때 좀 더 복잡하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데는 우리가 좀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구멍이 어떠냐면 딱 입자 하나만 지나갈 만큼 딱 맞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입자의 구멍이 크다면 입자의 윗부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랫부분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이 딱 입자 하나만 지나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너럴 프린시플을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세 번째 원리는 일반 원리는 뭐냐면 아까는 어땠어요? 구멍 두 개를 따로따로 할 때 그때는 더한다고 그랬죠. 근데 한 경로가 있습니다. 한 경로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면 자, 이 경우에 구멍 1을 지나간다고 하면 소스에서 구멍 1까지 가는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구멍 1에서 X까지 가는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가 있겠죠. 이럴 때 한 경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각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해서 구해요? 곱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의 5식은 자, 구멍 1을 통해서 좌변은 구멍 1을 통해서 가는 앰플리튜드예요. 그래서 S에서 X로 가는 전체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두 부분의 곱인데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건 S에서 1까지 가는 앰플리튜드고 그 다음에 1에서 X까지 가는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쓴다. 처음에 S에서 1까지 가는 앰플리튜드 요거는 여기다 요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 1에서 X로 가는 앰플리튜드인데 여기서 S에서 1으로 가는 거 이건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1에서 X로 가는 걸 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구멍 원을 지나가는 인자를 구멍 원을 지나갈 때 또 어떤 앰플리튜드가 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구멍이 단지 입자 하나만 지나간다면 그 인자가 그 구멍을 지나갈 때의 확률을 진폭이 또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그냥 2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앰플리튜드를 사용한 방향이 좀 혼동이 되죠. 봤더니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앰플리튜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거 연습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입자가 실제로 지나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입자는 S에서 원을 거쳐서 X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했죠. 근데 아까 우리 3의 5식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S에서 원을 거쳐서 X로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뭐예요? 앰플리튜드 자체를 어때요? 바의 오른쪽이 이니셜 컨디션이었죠. 왼쪽이 파이널 컨디션이었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그렇죠. 오른쪽이었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 식은.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물론 문제 자체를 반대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 식은 그대로 있겠죠. 문제 자체를 여기에 소스를 놓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반드시 S에서 원을 거쳐서 X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실제로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이건 간에 앰플리튜드를 쓰는 방향은 항상 이니셜 컨디션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급원에서 나와서 두 구멍 중 하나를 거친 후 검출기에 도달하는 전체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스홀 오픈했을 때는 자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쓴 겁니다. 구멍 1을 통과한 거하고 구멍 2를 통과한 걸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미 3의 4식이죠. 그래서 입자가 서로 다른 경로에서 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이 전체 과정 앰플리튜드는 각 경로를 따로 고려한 두 앰플리튜드를 더해서 구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 것인데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줄여서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간단히 이렇게 자 왼쪽은 보스홀이 열렸을 때 아까 말로 썼던 거를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곱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 1S 그 다음에 X2 2S 그래서 S에서 나와서 1을 거쳐서 X로 간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S에서 나와서 2를 거쳐서 X로 간 거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그림 3의 2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월이 2개가 있어요. 월이 2개 있어서 첫 번째 월에는 구멍 2개가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이 2개 있는데 첫 번째 월은 뭐로 구분했냐면 1과 2로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에는 구멍이 3개 있다고 하겠어요. 그럼 이거 뭘로 구분했냐면 그 홀의 이름을 A, B, C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S에서 출발해서 X에 도달할 전체 앰플리튜드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S에서 나와서 1을 거친 다음에 A를 거쳐서 X에 도달하는 게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게 이런 게 있겠죠. 여기 그림에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S에서 나와서 1을 거쳐서 B를 거쳐서 X로 도달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막 있고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 이런 걸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요? 네, S에서 나와서 2를 거쳐서 맨 아래 구멍이 C를 거쳐서 X에 도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우리 어떻게든 표시해요. 이 항을 여러 개 표시해야 되니까 이 항 여러 개 표시하는 걸 우리 썸메이션 기호,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X바 S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기 썸메이션 i는 1에서 2, 그 다음에 알파는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S에서 i까지 가고 i에서 알파까지 가고 다시 알파에서 x까지 가는 앰플리튜드를 곱해가지고 요것들을 다 더하죠. 서로 구분되는 경로는 다 더하니까 여기서 i도 다 바꿔가면서 더하고 알파도 다 바꿔가면서 더하면 전부 해서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요? 2, 3은 6, 6개의 항이 나오는데 6개의 항을 이 3의 6식 하나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는데 3회 1절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 1절 절반만 일단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